자, 교재는 273페이지 절도죄입니다. 자, 1번 문제 올해 승진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은 전 시간에도 풀었죠. 통장입니다. 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갔는데 1000만원 인출하고 껍데기만 제자리에 갖다 놨다. 그러면 통장에 대한 영득의사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절도죄가 성립을 하게 되죠. 자, 2번도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신의 모친 A명이다. 그러면 이 자동차가 모친 A명이라는 거고 B에게 담보로 제공을 했다. 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B 몰래 가져갔다는 말은 B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명의는 A가 명의자고요. 그러면 갑 입장에서 봤을 때 타인 소유, 타인 점유가 되기 때문에 절도가 됩니다. 자, 3번 정무적 화분에 놓아두고 갔다라고 했을 때 원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영득의사가 인정되죠. 그래서 절도죄가 됩니다. 자, 4번 의사에 반해서 취거를 하게 되면 영득의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판례가 바로 저 시간에 배웠던 그 리스 사건, 사채업자 사건 그겁니다. X.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리스 회사에 귀속되었기 때문에 그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 하더라도 항상 고의나 영득의사는 행위 당시를 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에 반해서 가져가면 절도가 됩니다. 자, 문제 2번. 작년도 해경 승진 문제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1번 또 나왔네요. 의사에 반해서 취거하면 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없다고 할 수 없다. 맞죠? 중복되는 것은 이렇게 삭제하시고 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갑니다. 주간입니다. 주간에는 물색행위를 개시했을 때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물색행위를 하기 전이라 했습니다. 전이라 했기 때문에 착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절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자, 3번 임목 같은 경우는 캐내었을 때 기수가 된다 했습니다. 그때 사실상 지배하에 놓였다고 볼 수가 있고 이때 기수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별도로 운반이나 반출하는 행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상습절도 얘기 나와 있고요. 자동차 불법 사용이 나와 있는데 자동차 불법 사용은 상습절도죄의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습절도죄에 흡수가 되어서 이 죄의 1점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보시면 스펙의 발현이라 했잖아요. 이것이 상습성이라는 거고요. 상습성은 포괄일죄이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죄의 포괄일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습절도죄의 형량이 더 무겁기 때문에 이 죄로 포괄일죄 시키는 겁니다. 자, 문제 3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작년도 2차 문제인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야간 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성립한다. 맞습니까? 주거침입 빠졌잖아요. 주거침입이. 그래서 야간에 이 사이에 주거침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자, 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몰 후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맞고. 자, 주간에 주거에 침입했다면 야주절은 되지가 않죠. 야주절은 주거침입과 절취가 모두 야간에 행해졌을 때 야주절이 됩니다. 유리창문을 열려고 했을 때 유리창문을 열려고 했다는 말은 유리창문을 터치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착수가 긍정됩니다. 자, 문제 4번 가죠. 작년도 법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 가면 자, 강도상의 범행을 저질렀다. 중국집 앞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오토바이를 버리고 갔다. 그럼 사용절도가 아니네요. 원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영득의사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절도죄가 됩니다. 자, 2번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도 상습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거죠. 그쵸? 그랬을 때 상습절도죄와는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했다 했으니까요. X. 자, 유류소비 행위는 자동차 일시 사용에 필연적 부수되어 생긴 결과이기 때문에 따라서 위 자동차 일시 사용 행위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유류소비 자체가 별도로 절도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불가불적 수반행위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총론 시간에 배우죠.
자, 4번 질문. A 집에 침입하였다. 새들어 사는 B 방에 침입하였다. 관리자 수가 다릅니다. A 따로 B 따로. 그래서 관리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죄가 되죠. 야간입니다. 야간에는 주거 침입 단계에서 착수를 인정하게 되죠. 따라서 밑에 보면 야주절에 착수가 인정된다. 맞습니다. 자, 문제 5번 경대 편입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갑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을에게 증여를 했다. 그러면 을에게 증여를 했다고 하면 이 차량은 을 소유가 됩니다. 자, 을만이 이를 운행 관리하여 오다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을이 이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을이 소유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이 약정이 있었다. 갑이 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차량을 임의로 운반해 갔다는 말입니다. 자, 무슨 죄가 됩니까? 철도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차량은 을 소유, 을 점유이기 때문에 절도가 됩니다. 자, 2번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입니다. 정보는 출력해서 갖다 할지라도 정보 그 자체가 컴퓨터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도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X. 그리고 또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라 했는데 뭐 피해 회사 문서는 이 사람이 생성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라고도 볼 수가 없어요. 자, 3번 질문. 자, 강제경매 절차에서 건물을 매수한 후 법원으로부터 인도 명령을 받아서 인도 집행을 하였는데 을이 인도 집행 전이라 했습니다. 전에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했다라고 했을 때 전기에 대해서 절도죄가 될 수가 있을까? 인도 집행 후라면 모를까? 인도 집행 전이기 때문에 타인이 점유 관리하는 전기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절도죄가 되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죠. 4번은 전 시간에 풀었습니다. 냉장고 얘기 풀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는 임차인이 자신이 점유 관리하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되지를 않는다. 자, 4번 갑이 업무와 관련해서 회사 동료 을이 작성한 회사 문서를 복사기를 이용해서 복사를 뜬 다음에 원본을 갖다 놓고 4번만 가져갔다라고 했을 때 절도가 될 수 있을까? 안 되죠. 무슨 말이야? 회사 동료 을이 작성한 회사의 문서를 복사기를 떠서 복사를 했다. 무슨 말이죠? 정보를 빼갔다는 겁니다. 정보를 빼갔다라고 했을 때 절도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문서는 자신이 생성한 것이기 때문에 또 절도죄가 되지 않아요. 자, 6번입니다. 착수로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기억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기억을 보면 찾기 위하여, 그러니까 물색이 있는 거예요. 물색이 있기 때문에 착수를 인정하고요. 자, 그리고 디귿번도 보면 주머니의 겉을 뻗어서 그 겉을 더듬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접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착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부를 손등으로 비춰봤다는 말은 지금 자동차를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착수라고 인정하지 않고요. 유인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를 엿본 것만으로도 착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문제 7번입니다. 사례가 나왔는데요. 자, 해경 간부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해경 간부도 상당수 많이 베끼는데요. 이 문제처럼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도 꽤 좋은 문제도 많이 있어요. 그나마 해경에서는 해경 승진 채용도 있고 막 그런데 해경 간부 시험이 그나마 좀 볼만한 것도 몇 개 있다는 거죠. 자, 사례를 보면 일단 이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항상 모든 사례가 나오면 특히 형법이나 이런 쪽 가면 시간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13시경이니까 주간이죠. 자, 그리고 밑에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던 중에 발각되어 도주를 했다. 그래서 체포당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정답은 몇 번인가요? 정답은 3번이죠. 자, 1번을 가보면 특수절도죄의 미수가 된다. 특수절도 미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미수가 되려면 착수가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배운 대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던 중, 즉 주간에 손괴하던 중 발각됐다는 말은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시정장치를 손괴하던 중 발각된 것은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미수죄가 될 수가 없다. 자, 두 번째, 만약에 이 시간대가 야간이라면 22시경이라면 밑에 시정장치를 육각형 렌치로 손괴를 했다는 말은 뭐가 되죠? 착수를 했다는 말입니다. 실행의 착수. 착수를 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라면 미수죄가 성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4번 도수 배관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발각되었다라고 했죠. 그랬을 때 이 배관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직까지는 착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수죄가 존재할 수가 없죠. 자, 문제 8번입니다. 자, 타인 재물에 관련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법형 문제인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을 가면 자, 형법상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다. 그 점에서 민법상의 점유와는 다르다. 그쵸? 또 형법상의 점유는 사실상의 관계이고 또 이 점유의 상속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점유는 점유 상속이라는 것도 인정되죠. 자,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해서 당연히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이 민법 193조가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점유의 상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이것이 인정되지 않거든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형법상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즉 절도죄의 요건으로서 타인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지만 점유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로 비로소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을 할 수 있게 된다. 맞죠? 자, 정보는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가 없고 자, 따라서 피해자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설계도면을 출력을 해서 빼간 것은 타인의 재물에 해당된다? 아니죠. 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 정보를 설계도면을 출력해서 생성한 이 문서 있잖아요. 이 생성한 문서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타인 재물이 아니고 자기 겁니다. 자기 거. 그래서 이를 가져갔다 할지라도 절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4번 질문. 4번부터 말고 5번부터 먼저 볼게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절도죄 객체인 재물이 될 수 있다. 그렇죠? 형법 조문에 그렇게 나오죠. 자, 4번 질문인데 뭐 답은 나왔지만 4번 질문도 출제가 잘 되는 질문입니다. 타인의 재물인지는 민법, 상법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금품을 도난당한 경우에 절도범이 절취한 금전만 소유지하고 있는 때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절취된 금전을 특정할 수 있어서 객관적으로 다른 금전 등과 구분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게 무슨 말이죠? 타인 재물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어디서 나오죠? 공갈죄 할 때 나와요. 공갈죄 할 때 이 절취한 금전을 특정할 수 있다. 이 특정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도둑놈이 이 그 쇼핑백, 그쵸? 피해자 집에 들어가서 돈을 훔쳤고 그것을 쇼핑백에 넣어서 자기 집에 가져갔는데 그것을 다른 돈과 막 섞이지 않고 그 쇼핑백을 그대로 집안에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훔친 돈이 특정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돈과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으로 다른 금전과 구분됨이 명백하다 말이죠. 근데 피해자가 어떤 놈이 내 집에 들어와서 그 돈을 훔쳐갔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애들 시켜가지고 그 집을 덮쳐가지고 그 쇼핑백 내 돈 어디 갔어? 이렇게 해서 저 방에 있다고 하니까 저 방에 가서 그 쇼핑백을 그대로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집 공갈죄가 됩니까? 공갈죄가 안 되죠. 공갈죄가 되려면 타인 재물이어야 되는 것이 공갈죄가 되는데 그 돈은 내가 도난당한 내 돈이란 말입니다. 내 돈이기 때문에 타인 재물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좀 받으시면 돼요. 자, 문제 9번도 사례 문제입니다. 검찰 7급 문제인데요.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죠. 원래 검찰 7급은 한두 문제가 좀 이렇게 어렵게 좀 나오는데 어려운 문제도 아니죠. 뭐 기존에 있던 판례를 이제 약간 응용해서 갖다 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자, 1번 가보면
요 판례, 요 지문 읽어보면 어떤 판례인지 아실 거예요. 고가의 수목 한 그루를 캐냈다라고 할 때, 요때 우리는 기수가 된다라고 배웠잖아요. 자, 혼자 운반할 수 없어서 친구라 했는데 실제로는 자기 남편을 불렀죠. 남편을 불러서 함께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각되었죠. 요때 이 친구 을은 기수가 된 이후에 가담했기 때문에 특수절도는 되지 않아요. 특수절도는 되지 않고 기껏해야 작물 운반죄만 될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봅니다. 1번을 보면 갑의 절취행위 완성 전에 을이 가담하였다. 완성된 후에 가담했죠. 그래 틀렸습니다. 합동절도가 아니죠. 틀렸습니다. 이번에 캐낸 시점에 착수가 있는 게 아니라 캐낸 시점에 기수가 있는 거예요. 기수. 틀렸습니다. 수목을 자신의 집에 옮길 때 기수가 되는 게 아니라 캐냈을 때 여기서 기수가 된다고요. 특수절도죄 미수가 된다. 다 틀린 말이야. 그 다음부터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자, 만약 갑이 수목원 안을 돌아다니며 평소 보아둔 수목을 찾아보았는데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나온 경우라면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수목을 찾아봤다는 말이 두리번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물색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물색 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착수로 인정할 수가 있겠죠. 틀렸습니다. 자, 만약 갑과 을이 주간에 수목원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들어갔다가 야간에 주간에 들어갔대요. 야간에 싣고 나왔대요. 그러면 갑은 특수절도죄 그리고 들어가서 캐었다는 거죠. 같이 들어가서 캐어서 나왔지만 나온 점에 대하여 갑과 을은 특수절도죄의 죄책을 진다. 주거침입죄는 일단 논외로 하래요. 그러니까 야주절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일단 함께 들어가서 캤기 때문에 이 캔 시점에서 이제 기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수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과는 약간 다르죠. 이 사안은 갑 혼자서 먼저 캐었고 나중에 을이 가담한 형태이지만 4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안을 달리해서 갑과 을이 같이 들어가서 캤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특수절도죄가 성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하나만 더 봅니다. 자, 해경 간부 문제입니다. 갑은 밤 10시경에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가지고 나왔다. 옳은 것은 몇 경인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을 가보면 현관문을 부순 시점에 집으로 돌아오는 A에게 들켜 도망갔다 했을 때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현관문을 부순 시점에 착수가 인정되죠. 그래서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절도 미수가 되는 거죠. 기수가 되는 거죠. 어쨌든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여긴 집으로 돌아오는 A에게 들켜. 어쨌든 취득은 했잖아요. 취득은 했기 때문에 기수가 되는 거예요. 착수가 인정된다 안 된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됩니다. 자, 귀금속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자 을이 이를 수락하고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물을 처분했네요. 자, 을에게는 절도 교사죄 외에 작물보관죄, 횡령죄가 성립한다. 맞습니까? 보관죄 성립하죠. 그렇죠? 이것이 훔친 물건인지를 알고 수락했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관죄는 되는데요. 보관을 하고 있다가 처분한 것이 횡령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횡령죄 할 때 배우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물 보관죄만 될 뿐이지 횡령죄는 되지 않습니다. 불가불적 사후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렸고 작물 절도 교사는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이건 당연히 되는 것이고 횡령죄가 안 된다 이겁니다. 자, 3번 질문. 현금 카드를 갖고 나와서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겁니다. 현금 카드를 제자리에 갖다 놨다라고 했을 때 이거 뭐죠? 사용절도죠. 그래서 현금 카드 자체에 대해서는 절도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현금 카드에 대해서는 절도가 되지 않지만 돈을 인출했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절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인출한 부분에 대한 절도가 된다는 부분은 우리 저쪽 뒤에 신용카드 범죄할 때 배웁니다. 자, 그리고 4번을 가보면 갑에게는 특수절도, 즉 야간 손괴 침입절도 331조 1항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게 되죠. 요 판례도 있습니다. 판례도. 그래서 현관문에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착수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